너 같은 꼬마가 감히 내 다리를 고친다고? 32살의 강철 여제 윤서인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한 달 후에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후회를 불러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다리를 잃고 스스로를 얼음성에 가둔 그녀에게 운전수의 11살 아들 도윤이 던진 순수한 도전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인은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단절된 고독 속에 갇힌 것은 그녀 죄책감으로 마비된 다리가 아니라 굳어버린 심장이라는 것을요. 서울 도심 한복판 45층 펜트하우스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실내까지 닿지 못했어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외부와 내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죠. 윤서인은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어요. 그저 컴퓨터 화면만 응시할 뿐이었죠. 한때 IT 업계를 주름잡던 젊은 여성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년 전 승마 사고 이후 그녀의 세상은 이 펜트하우스로 축소되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작은 창으로 나뉘어 보였죠. 누군가 질문을 던졌지만 서인은 3초 정도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각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화면 속 임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서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강철로 둘러쌌어요. 회의가 끝나자 펜트하우스는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다음 일정을 알렸지만 서희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테라스 쪽으로 향했죠. 유리문 너머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리온이었어요. 한때는 활기차게 뛰어다니던 개였지만 지금은 주인처럼 기력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축 늘어진 채 물그릇조차 쳐다보지 않았어요. 서희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오른손으로 바퀴를 굴리는 동작은 기계적이었죠.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대리석 복도를 활보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기억조차 희미했어요. 리온.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걔는 귀를 살짝 움직였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희는 리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털은 푸석푸석했고 갈비뼈가 만져졌죠. 수의사가 또 왔었어. 원인을 모르겠대. 혼잣말이었습니다. 리온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죠. 감각이 없는 다리. 2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다리. 문득 옛날 생각이 스쳤습니다.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던 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말발굽 소리가 귓가에 울렸던 그 순간. 하지만 곧 그 기억은 검은 구름에 덮였어요. 사고의 순간. 비명. 그리고 깊은 침묵. 서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억을 밀어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부정하고 싶은 감정, 봉인하고 싶은 죄책감. 휠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서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다음 회의까지 30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펜트하우스의 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희에게 밤과 낮의 구분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똑같이 차갑고 똑같이 고독했습니다.
테라스에서 리온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유리문에 막혀 서희에게 닿지 않았어요. 강철 여제는 홀로 스스로가 쌓은 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펜트하우스 현관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희는 휠체어를 몰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낯선 남자와 어린 소년이 서 있었죠. 윤서희 대표님, 새로 배정된 운전수 겸 경호원 최민준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서희는 문을 열었어요. 인사서비스 팀장의 말이 떠올랐죠. 전직 경찰특공대 출신, 경력 20년, 무사고 운전기록.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45살의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곧았죠. 그의 옆에 선 소년이 민준의 바지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들 도윤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대기실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민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서희는 소년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은 11살쯤 되어 보였죠. 큰 눈망울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민준이 도윤의 손을 이끌고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자동으로 조절되는 조명, 목소리만으로 작동하는 가전제품들. 모든 것이 신기했죠. 우와. 도윤이 작게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서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오후 6시입니다. 외출 일정은 전날 저녁에 통보하고요. 서희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사이 도윤은 펜트하우스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테라스 쪽으로 향했죠. 유리문 너머에 리온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축 늘어진 채였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년은 아빠의 손을 놓고 천천히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죠. 도윤아. 민준이 작게 불렀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소년은 이미 유리문 앞에 서 있었죠. 강아지가 아파요. 도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희는 휠체어를 움직여 도윤 옆으로 갔습니다. 수의사가 이미 5번이나 왔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원인이 있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애가 동물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아빠.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서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이답지 않은 진지함이 있었죠. 저 강아지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주인의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순간 펜트하우스가 조용해졌습니다. 서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말렸죠. 도윤아, 그만.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강아지랑 이야기하면 돼요. 서희는 소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리온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죠. 어제 수의사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최민준 씨. 서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업무 시간에 아드님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리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서인은 다시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소년의 말이 자꾸 맴돌았죠. 주인의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자신도 모르게 테라스를 돌아봤어요. 리온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희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로요. 민주는 도윤을 데리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낡은 청가방을 열자 공구들이 나왔어요. 소녀는 조용히 펜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게 좋았. 하지만 지금 소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강아지를 그리고 차가운 아줌마를 고칠 수 있을까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리온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어요.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락사를 권했죠. 서인은 거절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서인은 테라스에 나가 리온 옆에 앉았어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리온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죠. 언제 멈출지 모를 숨소리였어요. 미안해. 서희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리온에게? 아니면 2년 전 잃어버린 엄마에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죠. 소녀는 손에 작은 물병과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도윤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서희는 차갑게 소년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리온이랑 이야기해요. 그럼 리온이 말해줄 거예요. 왜 아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리온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죠. 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해봐. 서희의 허락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소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리온 앞에 앉았어요. 손을 내밀어 리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리온아, 괜찮아. 내가 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온이 눈을 떴어요. 서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흘 동안 눈을 감고 있던 리온이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개의 눈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리온아. 내가 힘든 거 알아. 도윤이 리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리온이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미약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리온이 말했어요. 도윤이 서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슬퍼서 자기도 슬프대요. 주인 아줌마 다리가 아파서 자기도 아프대요. 순간 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녀는 계속 말했어요. 아줌마가 다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서 다리가 삐졌대요. 리온이 대신 아파하고 있어요. 그만해. 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리온도 고치고 아줌마 다리도 고칠 수 있어요. 뭐라고? 서희는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소년과 눈높이를 맞추려 몸을 숙였어요.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죠. 감히 내 다리를 고친다고? 10살짜리 애가? 도윤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어요. 다리한테 말 걸어주면 돼요. 리온한테 하는 것처럼요. 서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리온이 눈을 뜬 건 사실이었죠.
그 사실이 서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좋아. 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리온을 완전히 살려내고 내 다리 끝에 감각을 돌려놓으면 평생 학비와 연구소 하나 지어줄게. 하지만 실패하면 서희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 아빠도 해고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약속해요. 그 순간 민준이 테라스로 뛰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윤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기는 시작되었어요. 서희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민준이 아들을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죠. 서희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이마를 기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다리 끝에 감각이 돌아온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서희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다리를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요? 그날 밤 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어요. 도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다리가 삐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도윤이 테라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그릇과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서희는 서재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녀는 리온 옆에 앉아 물을 조금씩 먹였어요. 리온이 혀를 내밀어 핥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물조차 거부하던 개였죠. 서희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리온아, 오늘도 아줌마한테 말해줘야 해. 도윤의 목소리가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녀는 리온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아줌마 다리가 외로워한대. 아줌마가 미워해서요. 서희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두려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대표님, 도윤이 들어가도 될까요? 서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기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녀는 허락했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소녀는 서희 앞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한테 말 걸어주세요. 뭐라고 말해? 고맙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서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다리한테 말을 걸라고? 네. 리온한테 하는 것처럼요. 도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발목이요. 만져보세요.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서희의 발목을 잡았어요. 감각이 없는 발목이었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리가 들어요. 도윤은 자신의 작은 손으로 서희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몇 분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소용없어. 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믿어야 해요. 다리도 믿어야 하고요. 믿으라고? 서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다리를 어떻게 믿어?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더 아픈 거예요. 아줌마가 믿지 않으니까요. 서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살 소년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말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올게요.
아줌마가 준비되면 그때 시작해요. 소년이 나간 후 서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조용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다리를 믿으라고요. 서희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2년 동안 원망했던 다리, 감각을 잃은 다리.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발목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요. 미안해.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서희 자신도 놀랐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죠. 다리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그날 밤 서희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어요. 발목 끝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지러운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있다는 느낌. 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죠. 서희는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환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요? 다음 날 아침 7시 도윤이 다시 왔습니다. 서희는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작고 미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마치 봄볕 같았죠.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도윤은 서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희의 발목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소년의 손은 작고 따뜻했죠. 눈 감아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만 들렸죠. 이제 다리한테 말 걸어주세요. 마음속으로요. 뭐라고 말해? 고맙다고요. 2년 동안 견뎌줘서요. 서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맙다고요? 자신을 배신한 다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목 끝에서 무언가 움찔했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죠. 서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지금 뭔가 느꼈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매일 말 걸어주면요. 도윤이 서희의 발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서희는 계속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죠.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가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리온 봐주실래요? 도윤의 말에 서희는 테라스를 돌아봤습니다. 리온이 일어나 있었어요. 비틀거렸지만 스스로 서 있었죠. 사흘 전만 해도 죽어가던 개가요. 서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년 동안 울지 않았던 그녀였죠.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리온도 아줌마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믿어주기려. 도윤이 테라스로 갔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리온이 꼬리를 흔들며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느렸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죠. 서희는 휠체어를 몰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리온이 서희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서희는 손을 뻗어 리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리온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온이 서희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 서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웃었어요. 대표님,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이 테라스 입구에 서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네.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온이 좋아 보이네요. 당신 아들 덕분입니다. 서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리온과 놀고 있었어요. 공을 던지자 리온이 천천히 쫓아갔죠. 아직 빠르지는 않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특별한 아이예요. 민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기적을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목을 계속 만져봤어요. 감각은 사라졌지만 그 느낌은 기억에 남았죠.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도윤과의 약속까지 앞으로 나흘이 남았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다리에 완전한 감각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서희는 자신의 다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너를 미워해서. 밤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초원을 가로질러 바람을 맞으며요. 엄마가 옆에서 웃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서희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직은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7시 정각에 펜트하우스에 왔어요. 서희도 매일 거실에서 기다렸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누구도 기다린 적 없었던 그녀였어요. 그날 치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이 낡은 청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죠. 이게 뭐예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랑 강가에서 주운 거예요. 다리 마사지할 때 쓰면 좋아요. 도윤은 돌을 하나 꺼내 서희의 발바닥에 대었습니다. 물론 서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년의 정성이 마음을 움직였죠. 매일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네. 다리가 기억하게요.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희는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11살. 자신이 그 나이였을 때는 무얼 했을까요? 도윤아.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줘요? 우리는 남인데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이 서희를 똑바로 봤어요. 아줌마가 아파 보여서요. 리온처럼요. 서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파 보인다고요. 2년 동안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생각했는데 11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아빠가 혼자 힘들어할 때 많이 아팠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에요. 아빠는 안 그런 척했지만 밤마다 울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서희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준에게도 상처가 있었군요. 그리고 어린 도윤은 그 상처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아빠 다리도 제가 주물러 줬어요. 아빠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었어요. 다리를 주물러 줬더니 웃었어요? 네. 따뜻하다고요. 오랜만에 따뜻하다고 했어요. 도윤의 손이 서희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치료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죠. 그때 민준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서희가 옆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죠. 최민준 씨. 네, 대표님. 도윤이 얘기 들었어요. 부인 얘기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요. 사생활 캐는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경찰은 너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네. 그런데 그만둬도 소용없더군요. 이미 마음이 떠났었나 봐요. 민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지금은 도윤이랑 잘 살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의 남자. 상처를 안고 살지만 아들을 위해 견디는 사람. 자신과 비슷했어요. 저도 엄마를 잃었어요. 서희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2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였죠. 민준이 서희를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도윤도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승마 사고 때요. 제 옆에서 서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 뒤에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민준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죠. 제 잘못이었어요.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 테이블 위에 커피 잔을 서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따뜻했죠. 아줌마. 도윤이 불렀습니다. 다리가 뭐라는지 들려요? 뭐라고요? 아줌마 잘못 아니래요. 그만 용서하래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민준이 재빨리 티슈를 건넸습니다. 서희는 받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한참 동안요. 나흘째 아침 서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니, 휠체어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2년 동안 잃어버렸던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아줌마, 준비됐어요? 도윤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서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갈게. 오늘은 특별한 거 준비했어. 도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청가방에서 작은 공을 꺼냈어요. 테니스공 크기의 부드러운 공이었죠. 이게 뭐야? 재활공이에요. 아빠가 옛날에 쓰던 거예요. 민준이 멀찍이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공을 서희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 쥐었다 폈다 하면서 다리한테 말 걸어야 해요. 손이랑 다리는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 연결돼 있어? 서희가 공을 쥐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천천히 힘을 주었죠. 공이 찌그러졌습니다. 이제 다리한테 얘기해요. 같이 움직이자고요.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을 쥐고 폈다를 반복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다리야, 우리 같이 움직이자. 너도 준비됐지? 그때였습니다. 발가락 끝에서 무언가 꿈틀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 환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지금 움직였어. 서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발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민준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서희의 발을 봤습니다. 정말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죽어있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해봐. 도윤이 격려했습니다. 서희는 다시 공을 쥐었어요. 힘을 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움직여줘. 발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어요.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둘째 발가락도 미세하게 떨렸죠. 우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서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도 눈시울을 붉혔죠. 고마워, 도윤아. 서희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았어요. 도윤의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소년도 서희를 꼭 안았죠. 아줌마, 이제 진짜 걸을 수 있어요. 그럴까? 네. 다리가 말했어요. 아줌마를 용서했대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서희는 처음으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테라스에서 리온과 시간을 보냈어요. 리온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예전처럼 공을 쫓아 뛰어다녔죠. 신기하지? 서희가 옆에 앉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너 같은 애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평범한데요. 아니야. 넌 특별해. 서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년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친대요. 저도 그래요. 착한 아빠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서희는 멀리 서 있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서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2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도윤 부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펜트하우스에 누군가를 초대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서희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피자요. 피자? 좋지. 서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피자를 주문했죠. 30분 후 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도윤이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도 피자를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죠. 대표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냥 서희라고 불러요.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도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감동한 표정으로 서희를 봤어요. 서희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얼음이 녹고 있었어요. 닷새째 아침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6시 30분이었어요. 서희는 아직 침대에 있었죠. 인터폰 소리에 깜짝 놀라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소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줌마, 보여줄 게 있어요. 뭔데? 리온이 말했어요. 아줌마 방에 중요한 게 있대요. 서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방이라고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숨겨둔 게 있었죠. 도윤은 서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복도에서 멀찍이 지켜봤어요. 소녀는 책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요. 도윤이 책장 제일 위 선반을 가리켰어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열어봐도 돼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소녀는 이미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고 있었죠. 안 돼, 도윤아. 서희가 휠체어를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도윤이 상자를 내려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두 가지 물건이 나왔어요. 낡은 승마 헬멧, 그리고 부러진 손목 시계. 서희의 숨이 막혔습니다. 2년 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물건들이었어요. 가슴이 조여왔죠. 이게 뭐야? 도윤이 헬멧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파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아파요. 여기에 슬픔이 가득해요. 서희는 도윤에게서 헬멧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누구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친구 거야. 도윤이 손목 시계도 집었습니다. 시계는 3시 17분에 멈춰 있었어요. 사고가 난 시간이었죠. 이 시계도요? 응. 그 애가 차고 있던 거야. 사고 날 때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두 물건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온이 말했어요. 이 물건들 때문에 아줌마 다리가 아프대요. 무슨 소리야? 아줌마가 이걸 버리지 못해서요. 친구한테 미안해서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도윤이 서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아줌마 다리가 아픈 건 그 사고가 아줌마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서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확했어요. 너무 정확해서 무서웠죠. 내가 죽였어. 서희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무리하게 경주하자고 했어. 위험한 코스로 가자고 했고,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말해요. 자기 선택이었대요. 아줌마 탓 아니래요. 서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몸을 떨며 울었죠. 도윤이 서희를 안았습니다. 작은 소년이 큰 어른을 감싸 안았어요. 민준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티슈를 가져왔어요. 서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가시가 뽑히는 것 같았어요. 다리한테 말해줘요. 도윤이 서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용서받아도 된다고요. 서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나도 용서받고 싶어. 그 순간 다리 전체에서 강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발끝부터 무릎까지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서희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느껴져. 다리가 느껴져. 민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서희의 다리를 봤어요.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여요. 6째 날 오후 서희는 처음으로 회사 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상이 아닌 대면으로요. 2년 만의 일이었어요. 민준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희를 휠체어에서 차량으로 옮기는 동작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어색했던 일이었죠. 조심하세요. 민준이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니 도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희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회사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서희는 발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 움직였어요. 미세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죠. 대표님,
민준이 백미러로 서희를 봤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요? 서희가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죠.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희를 맞았습니다. 2년 만에 본 CEO였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장 실장이었어요.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장 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희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무시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 재무보고, 인사안건. 서희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왔죠.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장 실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장 실장이 서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표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서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장 실장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새로운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서희는 장 실장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묻습니까? 아, 그냥 걱정되어서요. 요즘 새로 오신 운전수 분과 아드님이. 장 실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도윤 부자를 의심하고 있었죠. 최민준 씨는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서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 실장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의 안전을 위해서 제 안전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서희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희는 불안했습니다. 장 실장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았죠. 민준 씨. 네, 대표님. 장 실장이 당신에게 이상한 질문한 적 있나요?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죠? 도윤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는지, 대표님 상태는 어떤지. 서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장 실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말한 게 있나요? 블랙박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이 있다고요. 그걸 제가 갖고 있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이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장 실장은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요. 서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블랙박스 원본. 만약 그게 정말 있다면 거기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줌마, 회의 잘 됐어? 응, 잘 됐어. 서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바로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서희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년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서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그날 밤 서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 실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블랙박스 원본이라는 말. 그게 정말 존재한다면요? 서희는 자신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다리.
도윤 덕분에 희망이 생겼는데 이제 와서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서희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이 커져갔어요. 7째 날 약속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희는 아침부터 재활 운동에 집중했어요. 다리에 감각이 돌아온 이후 근육을 깨우는 작업이 필요했죠. 좋아요, 아줌마. 조금만 더. 도윤이 응원했습니다. 서희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민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희를 보조했습니다. 서희의 팔을 가볍게 잡고 있었어요.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였죠. 할 수 있어요. 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펴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서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했어. 내가 했어. 도윤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도 감격한 표정이었죠. 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나가 확인했어요. 잠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장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 실장이 왜 여기에? 초대한 적 없는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대표님,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뵙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장 실장은 도윤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세요. 서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이것 좀 보시죠. 파일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들이었어요. 장소는 회사 근처 카페였죠. 이게 뭡니까? 최민준 씨가 지난 사흘 동안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장 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사진 속 인물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전부 사채업자들입니다. 서희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표님, 그건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장 실장이 민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최민준 씨가 대표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이라고요? 그 영상으로 대표님을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최민준 씨, 당신 아들의 치료를 빌미로 대표님께 접근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윤이는 정말로 뭡니까? 11살 아이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치료를 한다고요? 장 실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대표님,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대표님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입니다. 서희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대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설명하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채업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빌린 돈을 갚으러 만난 겁니다. 왜 돈을 빌렸죠? 이혼 위자료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다 줬습니다. 도윤이 양육비도 제가 내야 했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장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장 실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민준의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죠. 블랙박스 원본 있음. 조건 협상 원함.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장 실장이 냉소했습니다. 서희는 민준을 똑바로 봤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대표님, 정말 아닙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희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어요. 배신, 또 배신이었죠. 나가주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아드님도 데리고요. 도윤이 서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아들을 막았어요. 아빠, 아줌마한테 말해야 해. 우리 잘못 없다고. 도윤아, 가자. 민준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년이 울먹이며 서희를 봤어요. 아줌마, 다리가 또 아플 거예요. 아줌마가 다시 포기하면. 하지만 서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도윤을 안고 펜트하우스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서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10일. 도윤 부자가 떠난 펜트하우스는 다시 차가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 실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어요. 서희는 혼자 남았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서희는 휠체어에 앉아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본 걸까? 서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절규하듯 외치던 목소리, 눈물 흘리던 모습, 정말 거짓말쟁이의 얼굴이었을까요? 서희는 자신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아까까지 느껴지던 감각이 사라졌어요. 다시 차갑고 무감각한 다리가 되었죠.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 더 나빴습니다. 희망을 받다가 잃는 게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죠. 테라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리온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눈도 감은 채였어요. 리온. 서희가 급히 휠체어를 몰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리온은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죽어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안 돼, 리온아. 서희가 리온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걔는 반응이 없었어요.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필요해. 하지만 도윤은 없었습니다. 서희가 내쫓았으니까요. 서희는 리온을 안고 흐느꼈어요. 따뜻했던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웃던 얼굴, 민준이 건네던 따뜻한 커피, 세 사람이 함께 먹던 피자, 모두 꿈이었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리온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날카로운 통증이었죠.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가 다시 포기하면 다리가 더 아플 거예요. 맞았습니다. 도윤의 말이 전부 맞았어요. 서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6시 서희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 없었죠.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서희는 민준을 의심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희의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도윤이? 민준이? 허겁지겁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윤서희 대표님 맞으십니까? 네. 등기 우편입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희는 멍하니 서명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갈색 봉투를 건네고 갔어요. 서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대표님께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을 보냅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도윤이가 대표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최민준.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어요. 날짜는 2년 전 서희의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희와 친구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친구가 먼저 위험한 코스로 향했습니다. 기다려. 영상 속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엄마가 들것에 실렸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엄마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리했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희는 화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말.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죠. 친구는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서희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그 말을 봉인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희는 화면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엄마에게, 그리고 민준에게, 도윤에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희는 결심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희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장 실장이 보여준 가짜 문자 메시지를 떠올리며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왜 블랙박스 원본을 자신에게 보냈을까요? 협박하려던 사람이 증거를 넘겨줄 이유가 없었죠. 장 실장. 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장 실장이 블랙박스 원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민준이 가져간 것처럼 조작했죠. 서희는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팀장, 긴급히 조사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장 실장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세요. 특히 최근 일주일간 발신 문자 내역이요. 법무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그건 개인정보 침해가 제 명의로 하겠습니다. 사내 부정조사예요. 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무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2시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희는 다시 USB를 받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이 영상을 구했을까요? 서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민준은 처음부터 결백했습니다. 장 실장의 모함을 알았지만 어떻게 증명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낸 거죠. 서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준은 끝까지 서희를 지키려 했습니다. 2시간 후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장 실장의 휴대폰에서 최민준 씨 번호로 발신된 문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 조작 앱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서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더 있습니다. 장 실장이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최민준 씨를 미행하도록 고용한 것 같습니다. 증거 확보했나요? 네, 충분합니다. 서인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테라스에 리온을 봤어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죠. 리온아, 조금만 기다려. 도윤이 데려올게. 서인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민준 씨. 서인은 휴대폰을 들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서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죠.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민준 씨,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영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말없이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대표님, 장 실장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결백했어요.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괜찮아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를 믿어줘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리온이 다시 아파요. 서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윤이만 리온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서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들이 없으니 제 다리도 다시 아파요. 돌아와 주세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대표님이 정말 원하신다면요. 원해요. 간절히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서희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 장 실장을 제 사무실로 소환하세요. 지금 당장요. 네, 대표님. 서희는 휠체어를 힘차게 밀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준과 도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장 실장부터 처리해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량 앞에 섰어요. 2년 만에 직접 운전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냈죠. 할 수 있어. 서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죠. 회사로 향하는 길, 서희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요. 13. 회사에 도착한 서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희를 봤어요. 직접 운전해서 온 CEO였죠.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장 실장은요? 대표님 사무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서희는 휠체어를 힘차게 밀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장 실장이 서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대표님, 급하게 부르셔서 앉으세요. 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 실장은 소파에 앉았어요. 서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서류입니까? 당신의 휴대폰 기록이요. 문자 조작 앱 사용 내역, 사채업자 고용 기록, 모두 여기 있습니다. 장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최민준 씨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죠. 왜 그랬습니까? 대표님, 오해이십니다. 오해라고요? 서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록도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제가 재활에 집중하느라 경영에서 손을 떼자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장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민준 씨가 제게 힘이 되자 위협을 느꼈나 보군요. 그래서 제거하려 했고요. 대표님, 당장 사표 쓰세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 실장은 입술을 떨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횡령한 돈 전부 반환하고 조용히 떠나세요. 장 실장이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봤어요.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기분이었죠. 서희는 다시 차에 올라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과 도윤이 벌써 도착했을까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민준의 차가 보였어요. 서희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테라스에 있었습니다. 리온을 안고 있었어요.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도윤아. 서희가 불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에 서운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희가 휠체어를 몰고 다가갔습니다. 도윤 앞에서 멈췄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희를 의심해서 미안해.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희도 울었어요. 민준이 거실 구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온이 많이 아파요. 도윤이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고쳐줘. 너만 할 수 있어. 도윤은 리온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리온을 감쌌어요. 눈을 감고 조용히 말을 걸었죠. 리온아, 나왔어. 이제 괜찮아. 몇 분이 흘렀습니다. 리온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리온. 서희가 기뻐하며 리온을 쓰다듬었습니다. 리온이 서희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아줌마 차례예요. 도윤이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서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리한테 말해줘요. 이제 진짜 용서받았다고요.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말했어요. 친구야, 고마워. 용서해줘서.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할게. 그 순간 다리 전체에서 폭발하듯 감각이 터져나왔습니다. 발끝부터 허벅지까지 뜨거운 에너지가 흘렀어요. 서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느껴져. 전부 다 느껴져.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희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이 굽혀졌다 펴졌다를 반복했죠. 대표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준이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일어나 봐요, 아줌마. 서희는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펴졌습니다. 무릎이 곧게 섰어요. 서희의 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팔을 받쳐줬어요. 서희는 그 손을 잡고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선 거였어요. 섰어. 내가 섰어. 서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도윤이 박수를 쳤어요. 리온도 짖으며 기뻐했죠. 서희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천만에요. 민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꽉 잡아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서희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죠. 서희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매일 재활 운동을 하며 점점 나아졌죠. 이제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봐요. 도윤이 테라스에서 불렀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으며 나갔어요. 도윤이 리온과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 데려왔어? 네. 센터에서 구조한 애예요. 이름은 별이래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서희는 약속대로 동물 교감 치유센터를 설립했어요. 도윤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였죠. 센터는 강남구 외곽에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재활시설을 갖춘 500평 규모였어요. 동물들이 치유되고 사람들도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었습니다. 별이도 마음이 많이 아픈 애래요. 도윤이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무릎을 굽혀 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2년 전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 우리 도윤이가 고쳐줄 거야. 네.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서희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서희가 커피를 받으며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가 느껴졌죠. 민준 씨. 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서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리고 와인까지요. 우와, 완전 파티예요. 도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리온도 옆에서 지켜봤죠. 식사 중간 서희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민준과 도윤이 서희를 봤습니다. 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입을 떡 벌렸어요.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는 2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도윤이가 저를 살려줬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당신들과 함께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대답해요. 민준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어요. 민준도 서희의 손을 꽉 잡았죠. 도윤아. 서희가 도윤을 봤습니다. 너도 우리 아들이 되어줄래?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서희도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리온이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죠. 4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동물 교감 치유센터 정원에서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임원 몇 명과 센터 직원들, 그리고 도윤의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서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걸었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서희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민준이 서희를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멋있었어요. 도윤은 반지를 들고 옆에 서 있었죠. 사랑합니다. 민준이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센터 간판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희망동물교감치유센터. 여기서 사진 찍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사진을 찍었어요. 서희와 민준, 도윤이 리온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행복했습니다. 2년 전 휠체어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던 그녀는 없었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철 여제가 아닌 따뜻한 엄마로서의 삶이요. 15장 따뜻한 일상의 기적 MD 복사 15장 따뜻한 일상의 기적.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동물교감치유센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 동물들과 교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 서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평화로웠죠. 서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도윤이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12살이 된 도윤은 키가 많이 컸어요. 소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벌써 일어났어? 서희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오늘 센터에 새로운 강아지가 온대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그래, 우리 도윤이 정말 책임감 있네. 서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엄마. 도윤이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는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고 좋았어요. 응?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부터 훈훈하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민준에게도 다가가 가볍게 입맞춤했어요. 오늘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거 알아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군데요? 비밀이에요. 가서 보면 알 거예요. 세 사람은 아침을 먹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어제 본 다큐멘터리 이야기까지요.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었죠. 재활센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서희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윤이가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가 제일 잘하잖아. 도윤은 신이 나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온과 별이 그리고 센터의 다른 동물들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윤이에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람들도 미소 지었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동물들과 교감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손을 잡고 눈을 보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법이었죠. 서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휠체어에 갇혀 세상을 원망하던 자신. 도윤이 다가와 희망을 준 그날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걔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서희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서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다리를 못 썼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서희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정말요? 네. 저도 3년 전에는
당신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걷고 있죠. 여성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서인은 계속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와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서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희는 웃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난 후 세 가족은 센터 정원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어요. 엄마, 도윤이 서희를 봤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요. 그래, 내 덕분이야. 엄마 덕분이기도 해요. 엄마가 이 센터 만들어줬잖아요. 도윤이 서희에게 기대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가족이니까요. 민준의 말에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단어였어요. 리온이 다가와 서희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별이도 도윤 옆에 앉았어요. 석양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행복해? 민준이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서희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어깨도 감싸 안았어요.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꽃잎이 날려 서희의 머리에 내려앉았죠. 민준이 그 꽃잎을 살짝 떼어줬습니다. 사랑해요. 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먼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높이요. 서희는 그 새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자유로워요. 과거의 죄책감에서, 아픔에서, 모든 것에서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오지 않았어요. 따뜻한 불빛들이 센터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삶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따스한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